만약 오늘 소개팅한 거였으면 아마 거기서 소개팅 깨버렸을 거예요. 왜요? 싫어서요.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웃어줄 거 생각하니까 못 참겠어서. 우리 친구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이 공주아 씨를. 여러분 지난 주말 방송에 다들 행복하셨죠? 드디어 첫사랑의 커밍아웃에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그토록 서로 애만 태우던 양현빈과 공주아가 워크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드디어 양현빈이 남자답게 손을 내민 거였어요. 놀이터를 향해 뛰어가던 공주아의 상기된 얼굴과 양현빈의 수줍은 모습이 잊혀지지 않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친구 사이로 남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첫사랑이 어떻게 전개될지, 왜 남자는 첫사랑의 누나를 절대 잊지 못하는지, 아직 남자가 없는 무남동녀 부사장이 여전히 두 사람의 사이에서 방해가 될지, 또 공대한 아내와 양동숙 남편 간의 바람은 잠재워질지 심도 깊게 예측해 볼게요. 여러분 8화에서 깜짝 놀라는 양현빈의 표정 기억하시죠? 호호. 공주아에게 소개팅하겠다는 김소희의 말에 밥 먹다가 헉하면서 얼굴을 번쩍 쳐들었거든요. 그 자리는 두 사람 사이가 오래된 친구라는 걸 공개한 직후였기에 김소희가 자기 오빠를 소개하겠다는 거였어요. 남사친 팀장은 절대 믿지 않지만요. 사실 두 사람 속마음도 그런 게 아니에요. 15년 전 사춘기 시절의 첫사랑이 성인이 된 지금 성인의 사랑으로 발전하기에는 두 집안의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공주아도 김소희가 소개팅 얘기를 하자 너무 뜬금없다는 표정이었죠. 전혀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남자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양현빈은 회사에 이사라는 입장도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입으로는 친구라고 선언했지만 소개팅 제안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건 현빈의 심리가 그대로 탄로난 것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축하해줬겠지. 왜 놀랐겠어요? 호호. 그래서 양현빈은 공주아가 선보는 줄 알고 커피숍까지 따라갔다가 공주아에게 들켰죠. 공주아도 현빈의 마음을 알지만 역시 두 집안의 원한 때문에 쉽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현빈이 결국 실토를 하긴 했죠. 남자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공주아가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는 게 그렇게 싫다고요. 친구인 줄 알지만 마음이 안 된다고 실토하는 순간 숙모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는 바람에 공주아가 듣지는 못했지만요. 두 사람이 추억을 얘기하면서도 꼭 존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둑이 터질까봐 꾹꾹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사장이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라고 했죠? 그건 비단 양현빈 공주아간만이 아니에요. 자기와 양현빈의 사이도 그렇다는 말이죠. 회장 아버지가 위중하고 아직 남자가 없는 무남동녀 부사장에게 양현빈은 믿을 수 있는 너무 소중한 남자인 거예요. 야망이 있는 남자라면 그 자리를 노릴 수도 있는 상대죠. 틈만 나면 공주아와 양현빈이 진짜 맺어질까 확인하는 게 단순히 호기심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자의 심리를 같이 들여다보실까요? 남자는 왜 첫사랑 누나를 절대 잊지 못할까요? 우리의 주인공 현빈은 그 오랜 세월 속에서도 주아 누나를 한순간도 잊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유배시켰던 걸까요? 주아 역시 현빈을 잊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첫사랑이라서일까요? 아니에요. 거기엔 현빈과 주아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향기로 박제된 아주 특별한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첫사랑의 속살을 여러분의 첫사랑의 기억과 함께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15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볼게요. 그때 현빈은 우리가 아는 지금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창피스러운 집안의 불화와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내던져진 현빈은 늘 구석에서 무릎을 껴안고 울던 코찔찔이 중3 소년이었죠. 그때 소년의 앞에 나타나 손 내민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앞집 누나 주아였습니다. 주아 누나 집도 할아버지가 현빈의 할머니와 도망가기는 했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현빈은 엄마조차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비참하고 외로웠죠.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던 현빈에게 앞집 누나가 손을 내민 거예요. 1살 많은 고등학생이었지만 훨씬 성숙하고 철이 든 누나였기에 항상 현빈을 위로해 주었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잘못이지. 늘 자신 때문에 생긴 일 같아서 죄책감으로 시달리던 현빈에게 이 말은 한 줄기 빛이요, 샘물이었습니다. 그때 주와 누나는 현빈의 폭풍 우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유일한 섬이었고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나눠주던 햇살이었어요. 주아가 등을 토닥이며 위로할 때 현빈은 늘 울음을 그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골목에서 친구들이 놀릴 때면 어디선가 번개같이 나타나서 친구들을 혼내주던 슈퍼우먼이었어요. 소녀는 생각했어요. 이 누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10대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누나에게 나 절대 잊지 마 누나라고 말하는 것뿐이었죠. 현빈이 느꼈던 그 감정은 이성적인 호감이나 첫사랑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남자아이가 이성인 누나에게서 느끼는 것은 연하의 소녀에게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포근함과 안정감이 더 클 거예요. 그 포근함과 안정감은 현빈의 영혼에 절대 잊을 수 없는 향기로 각인되었죠. 여러분,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결국 현빈은 따돌림을 이기지 못했고 또 새엄마와 아빠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집을 떠나 유학을 가기로 했고 도망치듯 아르헨티나로 떠나야 했습니다. 왜 하필 아르헨티나로 떠났을까요? 이 점이 참 신기해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었어요. 이건 아마 현명한 새엄마 차세리가 심약하고 울보인 현빈의 성격을 바꾸려면 낙천적인 남미 국가로 보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빈이 그나마 좋아하는 축구의 나라 아르헨티나로 정했던 것 같아요. 주아는 현빈이 떠난 그 골목에서 나 절대 잊지 마 누나라던 현빈의 간절한 다짐을 마음에 품고 오래 기다렸어요. 함께 돈가스를 먹던 식당의 한켠에 있는 벽보판에 쪽지를 붙여놓곤 했죠. 잊지 말라더니 넌 날 잊었나 봐라고 적었죠. 둘은 떠나기 전 그 벽보에 서로를 생각하는 메모를 썼어요. 울보 현빈 아르헨티나로 떠난다. 우리 서로 잊지 말자. 이런 주아에게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기만 임신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았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자라서 늘 자기는 가치 없고 버려진 느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 아픔이 있기에 현빈이의 외로움을 더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아의 마음속에는 늘 그 콧질질이 울보 현빈이 떠나지 않았죠. 그러다 15년이 흐른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보려 해도 주아의 마음속엔 늘 그 울보 소년이 남겨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현빈아, 너도 나를 기억하니? 주아의 15년은 정지된 화면 같았습니다. 반면 현빈의 15년은 철저하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떠나기 전 놀이터에서 만난 주아 누나가 했던 그 말, 행복해져서 돌아와야 되라는 주문을 한 번도 잊지 않았고 외로운 타국에서 자신을 단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죽고 못 살던 현빈이가 왜 한국에 와서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정체를 숨겼던 걸까요? 그건 현빈이가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소년이 어른이 되며 배운 아주 슬픈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두 집안의 갈등 때문에 주아 누나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나는 나 같은 놈 있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야 해. 그래서 군대에 가기 위해 한국에 왔을 때도 현빈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포기한 척 살았지만 현빈의 마음은 늘 한국의 그 골목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낯선 공기 속에서도 현빈은 주아 누나의 포근함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겉으로는 호탕한 엘리트로 성장했지만 그의 내면엔 여전히 울보 소년이 주아의 품을
그리워하며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마주친 순간, 여러분, 그 장면의 공기를 기억하시나요? 술에 취한 주아가 현빈의 등을 토닥이며 너는 문제없어라고 노래를 불러줄 때 1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현빈에 박제되었던 첫사랑의 감정이 0.1초 만에 일제히 해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현빈은 쉽사리 커밍아웃을 할 수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주아 누나의 현재의 감정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나 앞에만 서면 왠지 주눅이 들어 코찔찔이 소년이 되는 자신감 없는 소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었을 거예요. 한편 공주아는 드디어 양이사님이 양현빈임을 알게 되었을 때 예전에 그 코찔찔이 소년이 어느새 늠름한 남자가 되어 서 있는 모습에서 설레임을 느꼈죠. 그러나 주아도 이 현빈이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야, 현빈아 하고 뒤통수를 치며 말하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는 현빈의 모습을 보고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돈가스 집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주아는 현빈의 마음을 떠보았죠. 옛날에 양현빈이라고 있었는데 여기 자주 왔었다고 말하면서 현빈의 기색을 살폈죠. 갑자기 목에 사례가 걸린 것처럼 당황하는 현빈을 보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워크샵에서 부사장이 첫사랑이었느냐고 물을 때 공주와 현빈을 바라보며 첫사랑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말했죠. 누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다는 그 말로 공주와의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현빈 나 여기 있어. 내 마음 나도 들었어. 어서 내게 고백해줘라는 눈빛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알았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5년이라는 공백은 너무나 거대했고 두 집안 간의 문제가 거대한 벽처럼 두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나누는 대화엔 망설임이 가득합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고들 하죠. 15년 전엔 너무 어리기도 했고 오래 떨어져 지냈고 지금은 성인이라 현실적인 이유로 망설이고 있죠. 김소의 오빠가 공주아와 소개팅을 한 후 아주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정말 손색 없어 보이는 청년이거든요. 양현빈의 질투에 불을 지릅니다. 공주아는 소개팅한 남자에게서 호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현빈을 의식하겠죠.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 누가 잡을까요? 이제 50부작의 초반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반전이 있기는 힘들지만 결국은 서로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결합할 것이 분명하다고 믿어요. 주아와 현빈이 써내려갈 이 기적 같은 재회의 결말을 끝까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한편 공대안의 아내 김보정과 양동숙의 남편이 바람이 난 것이었고 두 사람은 공대안의 약사 엄마와 형수에게 현장을 들켜서 붙잡혔죠. 공대안은 보기보다 아주 영악한 김보정의 솔직한 실토를 듣고 이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원래부터 사랑이 없었고 아이도 낳을 생각이 없었다고요. 이런 말을 듣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식도 없거든요. 양동숙은 상대는 누군지 모르지만 절대 이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극도로 두렵기 때문이에요. 결국 양동숙의 남편은 장인의 지원을 받으면서 환상에서 깨어나 눌러앉기로 합니다. 김보정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겠죠. 뭐 아직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같이 순대를 먹으면서 공주아가 현빈에게 쌈을 싸먹여주는 것 보셨죠? 이렇게 두 주인공들의 아슬아슬하지만 꽁냥꽁냥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와 양쪽 집안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하는 재미가 입소문이 나면서 시청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특히 OST가 인기 만점이에요. 화러 가수 박지연의 대박 OST에 이어서 동화같이 달콤한 정동원의 OST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송가인의 OST도 선을 보이면서 인기 폭발 중인 등 이 드라마의 OST의 매력이 더해지면서 시청률을 급상승시키고 있습니다. OST 대박날 것 같아요.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부탁드려요. 드라마 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